오늘도 장장 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기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네. 혹시라도 예측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추미애 네. 대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다들 놀라고 그 속보 나오자마자 제가 그 이동 중에 속보를 네. 봐가지고 나오자마자 우원식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왜 나한테 축하를 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보좌진들이 예. 뭐 너무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아니, 하면서 본인은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본인도 약간 실제로 의외였나요? 그 어제 저녁까지도 뭐 계산을 해봤더니 예. 좀 박빙패일 것 같아서 예. 실제로 당선 인사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당선 인사 내용이 상당히 부실할 거다라고 보좌진들은 얘기를 하고 반면 추미애 예. 저 후보 쪽은 상당히 충격. 충격이고 실망하고 뭐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빙패가 박빙승으로 바뀌었군요. 우원식 후보로 보면. 근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박빙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89대 80 오늘 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면 9표 정도 차이가 난 거니까 상당히 근데 이제 뭐 쭉쭉 취재를 해봤더니요. 그 우원식 의원 쪽에서는 캠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서는 예. 의원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대표 쪽에서 선거 운동했던 김현 의원은 21대 공백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견제가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후보도 원래 친명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원래 강한 친명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가 통화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제가 통화한 어떤 친명 당선인은 그러더라고요. 둘 다 원래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 네, 그렇죠. 차별성이 없다. 아니 뭐 예. 둘 중에 누가 되든 예. 네,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그리고 뭐 형님이 적격이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둘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래요? 추미애 대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선거는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초선 플러스 친명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이상 플러스 민평년 더미래 586 이렇게 다른- 구도가 됐었다고 해요. 예. 그 뒤집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상을 깬 어떤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장 기자는?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 표가 어디로 갔겠냐. 예. 그걸 좀 분석해 봐라. 그래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분은 둘 다 우원식 찍지 않았을까? 모르는군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 계산을 해보면 예. 뭐 다 합쳐도 한 50에서 60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이 나오려면 89, 그러니까 사실상 90표 정도가 네. 나오려면 이제 30표가 부족한 건데 조정식, 정성호 두 사람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오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숫자다라는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표들이 어디로 갔는지 뭐 네, 대략-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도 그러지 그렇군요. 않았을까라는 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장 소장님은 오늘 이 결과를 혹시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예. 충격적으로 충격입니까? 봤습니다. 예, 어떤 네. 부분이 뭐 충격적이죠? 추미애 당선인이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우원식 후보가 된 것이 이변 아니냐 예. 속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어디로 튈 줄 모르겠다, 예. 불안하다. 보수 쪽에서는 애국 보수, 보수의 어머니 예, 이러한 얘기까지 했었고 예, 추경 갈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장이 돼서 또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한 1, 2주 동안 언론에서 어떻게 국회의장을 이런 식으로 뽑냐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하는 식 아니면 당원들이 원한다고 어떻게 뽑냐라고 예.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의원들이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우원식 의원이 상당히 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번째는 좀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좀 중립을 취한 것이 아니냐. 예.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원식 의원에게도 형님이 적격이야.
라고 얘기한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고 방금 전 5시에 네. 우원식 이제 의원이 백프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견 발표 연설한 거에 몇몇 의원분들이 아. 감동을 먹어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꿨다. 예.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견 발표 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 내가 한 것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5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여당으로서는 누굴 더 반깁니까? 추미애 후보죠. 그렇습니까 진짜. 네. 예. 여당에서는 아깝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실제로 전화하면 예. 추미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예,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상당히 난장판 국회를 만들면 예. 민주당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또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깝다라고 표현하는 분들. 근데 페인 중에 하나로 예. 분석하는 분들은 박찬대 원내대표 예.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그 지지자가 뭐 추미애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인가 네. 뭐 이런 거를 뭐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원식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그게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오히려 간표 요인이 됐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저희 장장 콤비의 기운을 네. 받으신 거니 아닌가. 누가요? 네? 누가? 우원식 의원이 장장 콤비의 왜요? 기운을 받으셨다. 왜요? 왜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우리가 네. 우원식 의원님이랑 잠깐 좀 얘기 좀 했었잖아요. 아, 예. 우리 네, 저기 주차장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아유 의원님 예.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예. 저희가 화이팅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 예. 착각도 해봅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소리가. 많은 심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비판만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국회의장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좀 제대로 싸웠으면 네.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 출마를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당원들이 아마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당원들은 그런 분위기인 좀 것 같습니다. 동요가 있습니까? 예, 그 제명인의 마을, 예. 예, 그 뭐 팬클럽 카페에서 예. 뭐 수박 다 나가라 뭐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 하는데요. 좀 그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이 또한 예. 지나가리라 뭐 이런. 근데 컨셉으로. 과거에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수박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원식 의원은 수박이라는 비판 받은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사실은 행위를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가가 없고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을 때 제일 먼저 단식 예. 결행해서 21일 동안 단식 농성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을의 편에서 노동 예. 특히 이제 환노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본인이 환경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 현안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고공농성장 예. 올라가서 지지농성도 하고 뭐 이랬고 SPC 빵공장 그때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네. 22대 국회 때 아마 그런 현안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를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 예. 얘기는 상당히 좀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최소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 말고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 예. 이런 식으로 중립 지키지 마.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은 좀 옳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후보도 저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회의장의 예. 어떤 중립 이런 부분이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때 깨지는 흑역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근데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근데 비행기 탔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정말 예. 지금 뭐 다 말하지 않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 행정부의
독주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고 민생 뭐 파탄난 지 오래된 것이고요. 여러 관례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마저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총선에 범야권 192석이나 되는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때는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라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최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거나 바라거나 그리고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국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부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민심이 혹시 당심이 아닐까,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과 조율이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잘 참고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중립은 지켜야 한다. 그런 전통과 관례를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지금 4명, 5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하는 수준인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거부권 행사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입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방에 막 이런 주장만 하는 것은 그게 옳으신 곤란하다. 말씀인데 그렇다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행정부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지 그렇죠. 국정 운영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본인들이 뭐 행정권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신호가 있어요? 처분적 법률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5만 원. 그거는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니, 선거 때는 캠페인 때는 1호 그런 얘기를 법안으로 했지만 하겠다라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죠? 정책위 의장이 선별적 지원 가능성이 있다. 논의를 일단 시작하자.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는 선별적 지원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한의 대치를 계속하는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안이 어느 쪽에서든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국회를 끝내라는 게 지난 총선의 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법에 의해서 견제하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법을 넘어선 견제는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탈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22대 국회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립이라는 어휘에 갇혀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두 분 말씀 요지는 청취자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분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공개된 대통령실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기자들을 통해서 풀된 그 사진을 보면 저희 유튜브에서 좀 이따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진인데요. 여전히 전속 사진은 상당히 김건희 여사 중심이다. 저 사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김건희 여사보다 누굽니까? 빼짠모니 여사는 시선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도 역시 김건희 여사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 사진 말고 또 완벽하게 중심 센터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마치 좀 이런 표현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이 총리 부인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시중을 드는 듯한 표정의 장면이 잡혔어요. 그런 장면들을 내보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떤 사진을 내보내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상 외교거든요. 예. 그러면 사진도 양국의 정상 부인들이 동등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내야 그게 정상인 예. 거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중심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기자들에게 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 문제는 그래도 150 며칠 만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는 거라면 기자들에게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을 해줘야 네. 되는데 결국 풀 취재를 못하게 하고 전속만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전석이 찍은 것을 배분만 하는 방식의 예. 취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주는 자료만 보라는 거거든요. 예. 던져주는 자료만 봐라. 이런 방식은 그냥 홍보인 거지.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예. 나왔을까, 공개를 했을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고 건들지도 말라. 네.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준 시점에서 부정적인 관심도가 높은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등장시키는 게 과연 옳았을까? 시점상 그렇습니다. 예를 이게 들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아니 선거 직전에요. 네. 여론의 눈치를 봐서 실질적으로 네. 갑자기 잠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나올 때는 어떤 뭐 계기가 있어야 될 것도 같고 한데 갑자기 등장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 등장 시점이 엊그저께 검찰 인사 딱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제 없다는 어떤 비슷한 느낌을 네. 가진 다음에 딱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 왜 하필 이 시점에?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왜 오해받기. 이런 시점에 그럴까요? 예. 뭐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예, 그러니까 수사의 위험을. 소환 조사는 일단 막았다라는 아이고야. 판단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출 아니에요. 오늘 사진도 보면 상당히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꿀릴거나 뭐 국민들 앞에 송구하거나 전혀 이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최소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숨어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선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패를 하고 나오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상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라인들을 전부 수사 라인들을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자신감을 얻어서 저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안 되겠다. 정말 특검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론에 훨씬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장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주관적인 제 느낌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왜 대통령실 사진이 무슨 여성 잡지 무슨 패션 화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지 제 주관적인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실 사진이 유독 영부인만 등장하면 저렇게 어떤 여성 잡지 화보 같은 사진들이 자꾸 나오는가.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제가 사진은 몰라도 메시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메시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은. 그냥 잘 나온 거를 골라서 내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 나온 거예요? 네. 메시지랑 상관없이요? 아니요. 사진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예, 저는 상당히 자신 있다. 예, 누가 그 메시지가? 예, 저는 그 검찰 이제 수사 어려워질 거고 예.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한다 한들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선언.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사진 관련해서 저도 취재를 막 해보니까 전직 청와대 출신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진을 고르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대통령실의 사진을 선택하는 권한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본인이 잘 나오거나 본인이 중심의 센터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거나 이런 사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 이 권한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랑은 약간 동떨어진 본인이 잘 나온 사진을 고른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도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성 잡지 화보 같은. 그렇죠. 예. 아니 국장님 근데 못 나온 사진을 내보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못 나온 사진 말고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사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상의 부인들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눈빛을 네. 주고받는다든가 예. 어떤 뭐 손을 잡는다든가. 예. 근데 저 사진은 제가 지금 본 사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식 때 갔을 때 보면 치마를 쫙 펼친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냐. 여기에 가서 지금 저렇게 찍을 일이냐 이게. 이런 막 모자 쓴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그동안 잘 보여주지 그렇습니다. 않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낯설었던 거죠. 예.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장윤성 기자님이 이제 저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이 그렇게 썩 국민들 눈에 그렇습니다.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하필 이 시점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명품백을 도대체 왜 그렇게 덮어놓고 받은 것인지 이게 뭐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하고 대통령 표현대로 현명하지 못해서 사죄드린다라고 했으면 본인 육성으로라도 국민들 앞에 서서 예.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렇습니다. 도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이 저런 사진을 딱 하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검찰 인사 딱 끝내놓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 자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다른 할 말로 수밖에 하면 없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맞습니다.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네,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예, 개의치 않겠다. 뭐 예. 이런 선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동감이에요. 예. 저는 예.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예. 아 근데 너무합니다. 예, 글쎄요. 너무하는 거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예. 예, 사실 대통령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뽑아들인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쨌든 외교활동 차원에서 예. 뭐 외국에서 영부인도 오셨는데 그러면은 외교활동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럼 앙골라 대통령 왔을 때는 왜 안 나타났고 루마니아 대통령 왔을 때는 왜 안 나왔습니까? 그때 뭐 다른 사정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요. 참 하고 뭐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왜 갑자기 등장했나는 이유 하나는 검찰 인사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그렇습니다. 것밖에 아무런 예. 어떤 계기가 바뀐 게 없단 없잖아요. 말이에요. 예. 예. 딴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검찰 인사 이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거야? 김건희 여사가 약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야당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와 관계없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정 정국으로 현재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그렇게 있는 보세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사위 그분의 취업 문제도 본인들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야당에 대한 수사가 더욱더 강하게 진행될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중앙지검에 명품백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돈봉투,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예. 관련된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뭐 이런 등등이 있고 예.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간이, 사위 예. 네.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은 약간 희석될 수 아. 있죠.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가 잘 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